우리 편집자님 이제 곧 퇴사를 하신다고. 네, 퇴사합니다. 어떤 게 힘들었어요? 삶에 대한 개선을 요구를 하고자 이직이나 퇴직을 한다면 그 부분은 누가 얘기를 해도 말릴 수가 없는 부분. 내일이 아니더라도 다음 직장에서는 되게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거는 몇 가지가 있어. 그 다음에 그 사장의 마인드는 확실하게 봐야 돼.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기업의 사장들은 여러 가지 이제 부류가 딱 나뉘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지 스스로의 내면과 약간 진솔한 대화를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다. 저희 채널은 뭐 하는 채널이에요? 저희 우노뚱TV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성장과 애환을 담고 있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출연자들과 편집자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편집자님 이제 곧 퇴사를 하신다고. 네, 퇴사합니다. 어떤 게 힘들었어요? 제일 큰 거는 하루가 너무 피곤해졌고 주말만 보고 살게 됐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일에 치여서 개인적인 건강이나 뭐 워라밸이나 뭐 기타 등등 생각해서 그냥 본인 스스로 결정을 내린 거네? 그렇죠. 향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데? 향후에는 원래는 학교 다니는 학생이었으니까 학교는 졸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아버지 일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향후의 인생을 위해서 본인이 이제 퇴사를 결심한 사람들이나 니한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좀 해주고 싶거든. 그게 뭐냐면 일단 뭐 퇴사를 하거나 하는 결정을 했던 거는 어쨌든 간에 또 그 부분에서 용기를 스스로가 낸 거니까 칭찬하는 부분이고, 왜냐면 퇴사를 결심한다는 것도 참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 그렇죠. 또 내가 이때까지 몇 년이든 뭐 몇 개월이든 살아왔던 이 삶의 방향을 어떻게 또 바꿔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시작이 됐었던 유인 동기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본인 스스로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퇴사를 하고 싶은 내 결정이 단순히 내가 어떻게 좀 편리하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뭐 이 일에 대한 비전을 못 느껴서인지, 뭐 이 내에서 이제 사람이 힘들어서인지, 뭐 기타 등등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잖아. 결정을 내렸던 이 근본적인 핵심이 뭔가를 분명히 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일단 앞으로 나가는가 뒤로 후퇴하는가 그 생각도 물론 해봐야 될 거고, 그 다음 내가 내린 결정이 그냥 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인가, 아니면 또는 내가 앞으로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건가 라는 것들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이 모든 결정들은 그 길의 이후에는 일단은 후퇴야. 근데 반면에 내가 나만의 가진 생각과 어떤 뭐 새로운 이 서비스나 삶에 대한 개선을 요구를 하고자 이직이나 퇴직을 한다면 그 부분은 누가 얘기를 해도 말릴 수가 없는 부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결정에서 본인이 내린 판단이기를 나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좀 바라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도 이직이나 퇴직을 결심을 할 때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기를 바래.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왔잖아. 그 사람이 지금 알바를 뽑기가 너무 어렵대. 하루나 이틀 또는 뭐 한 3개월 6개월 정도 일하고 그냥 퇴사를 하는 직원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장한테 내가 물어봤어. 그 사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계약을 한다 해서 뭐 이런 얘기들, 편상적인 이유들도 되게 많았지만은 그 사장이 얘기했었던 건 이거였거든. 알바들과 이 사장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너무 다르다. 알바는 저녁에 8시 돼서 만약에 가게가 문을 닫는다고 치면 7시 55분에 주문 들어오고 7시 58분에 주문 들어오는 걸 제일 싫어한대. 왜냐면 마감 시간이 8시니까. 그때 돼서 추가적으로 조리를 하고 해야 된다면 본인이 어쨌든 간에 시간에 손실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 그럴 수 있지.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과연 알바 하나도 본인 일처럼 제대로 못하는 친구가 어디 다른 데 가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또는 지가 일을 하게 됐었을 때 그만큼 열심히 할 수 있게 생겼었을 때도 무슨 핑계나 무슨 일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 그러면 그때에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냐 이 말인 거지. 돈을 몇 억을 투자를 하거나 몇 천만 원을 투자했던 일이란 말이야. 그럼 그때는 포기를 하겠냐 이 말이야. 근데 그만한 노력과 어떤 경험이 내가 현재 책임의 소재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열심히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책임의 소재가 있다고 열심히 하느냐, 그건 절대 아니더라 이거야. 그래서 어디를 가든 간에 조금 주인의식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 그게 중소기업이든 어디 내가 식당에서 알바를 하든 본인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그 다음을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무조건적으로 생긴다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다른 직장에 이직을 할 거잖아. 따져봐야 될 것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 내가 얘기해주는 걸 듣고 그래 내일이 아니더라도 다음 직장에서는 되게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거는 몇 가지가 있어. 일단 그 기업의 창업주들, 그 다음에 그 사장의 마인드는 확실하게 봐야 돼. 기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기업의 사장들은 여러 가지 이제 부류가 딱 나뉘어. 한 4가지 내지 한 5가지 정도의 부류가 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장이 일단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는 경우. 이런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본인이 이 말단의 업무들을 또 하지 않고 그 다음 대부분 업무들을 주변에 있는
있는 직원이나 뭐 기타 다른 사람들한테 대부분 다 이 일들을 맡겨놓는 사람들이 있고 본인들은 제대로 출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이 사장한테 내가 배울 게 당연히 없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사장이 비전과 꿈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가족 같은 회사, 이 인간적인 유대감에 기대서 진행하는 회사인데 사실 일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가족이나 친인척의 힘이 필요해. 요새 뭐 사회적인 어떤 세태들도 그렇지만 다들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잖아. 매출이 얼마 발생하지 않았었을 때 이 힘든 일들, 초창기에 이 힘든 과정들을 같이 따라와 줄 사람들은 아무래도 친인척이나 친구들밖에 없거든. 근데 이 가족들이 경영을 하는 회사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야. 가족 위주로 너무 많은 것들이 돌아가거나 이 직원들한테 일반적인 어떤 희생을 강요를 하면서 유대관계만 어떻게 좀 좋게끔 하려고 하는 이런 회사들,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꿈은 자기네들끼리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직원들에게 적당한 어떤 역할과 비전을 심어주지 않는 회사, 특정 누군가에게 향해 있는 이런 회사들은 분명히 지양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사장이 혼자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거나 혼자만 좋은 집을 산다라던가 사장 혼자 주머니에 배가 불러 있다라던가 맨날 어디 술 먹고 뭐 어디 골프 치고 하는 이런 회사들이지. 이런 회사들은 웬만하면 안 가는 게 맞아. 그런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사장실이 되게 으리으리하고 크거나 아니면 그 사장실에 뭔가 본인을 가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품들과 이런 것들이 즐비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그 사장을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돈 벌어서 쟤를 먹여 살린다고 다들 바쁘다. 우리의 노동의 가치로 쟤는 저런 차를 타고 다닌다. 그러면 그 사장에 대한 시샘이 넘쳐나는 사무실이 되겠지. 그럼 그 사장이 오더를 내리게 됐을 때 직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 욕한다고 서로 바쁘겠지. 이런 회사는 지향을 하라고. 그러면 가장 네 번째 적합한 회사는 뭐냐면 이 사장이 스스로를 자꾸 뭔가 변경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사장이 사장의 과오를, 사장도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신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 사장이 본인이 가장 먼저 앞서서 제일 허드렛 일부터 하면서 이 허드렛 일을 솔선수범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역할을 전파도 해주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심어주고 나에게 어떤 적절한 보상과 미래에 대한 꿈을 줄 수 있는 이런 회사, 이런 회사에 들어가야 돼.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회사의 규모, 이 회사의 어떤 외형적인 뭐 이 사무실이 깨끗하다 아니면 되게 삐까번쩍하다 이런 사무실들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 외형적인 것들에 파악을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요소나 요인들을 잘 파악하는 게 분명히 중요할 거야.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잘 선택해서 본인이 한번 일을 해보기를 바라고, 어쨌든 간에 마지막으로 조금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 물론 뭐 나이나 시기 때 뭐 전부 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거든.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도 물론 다 다르지. 이 사장이 나에게 모티브가 되어줄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봐야 돼. 여기 이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을 때 과연 저 사장이 내가 닮고 싶은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사장과 함께 하게 됐었을 때 나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있겠는가,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 모든 삶에 대한 판단은 항상 감정적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내 몸에 대한 한계, 이런 1차원적인 동물적인 판단과 사고에서 비롯해서 기인을 하게 되면 무조건 나의 삶을 거꾸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당장은 생각이 있어서 지금 당장 조금은 쉬고 싶어서 뭐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반대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 네가 만약에 지금 퇴사를 하고 싶잖아. 내가 네 머리에다가 총을 갖다 댔어. 총을 갖다 대고 네 오늘 퇴사하면 내가 널 오늘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너 오늘 퇴사하겠냐고. 일하겠다고 얘기를 하겠지. 그리고 2시간 동안 그 매일 총구를 머리 옆에 가져다 놓고 너를 개같이 굴려. 그럼 너는 피곤하다고 생각을 할까, 아니면 죽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할까? 죽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겠지. 죽고 싶지 않아서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의 몸이라는 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야. 생각하기 나름. 내가 12시간을 일을 하고 피곤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비전과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 시간 자체가 무조건 고통이거든.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여기에서 비전과 미래를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일 자체는 개인에게는 큰 즐거움일 거라고. 일은 항상 즐거워야 되거든. 일에 미쳐 있어야 돼. 그런 삶과 자세로 살아갈 때 미래가 조금 더 행복해지고, 돈이 다는 아니거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매슬로우의 욕구 7단계 하면서 있었는데, 사람은 자기 성취와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 뭔가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을 항상 가지고 살거든. 근데 이거를 이룰 수 있도록 본인이 어쨌든 스스로를 깨부수고 나가는 이런 과정이 사람만이 다른 동물들이 아니라 가질 수 있는 행복에 대한 가치와 척도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를 해나가면서 내 몸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가 항상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퇴사나 이직을 할 때도 그 결정에 기반이 돼서 함께 활동을 했었으면 좋겠다. 퇴사를 하고 싶은 모든 결정을 존중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에 축복과 행복이 있길 바라지만, 때로는 사람은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시청자분들도 조금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지 스스로의 내면과 약간 진솔한 대화를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다.